자, 오늘은 투자를 하고 나서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지표가 있습니다. ROI하고 ROE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. 뭐 ROA도 있죠. 보통 이제 이게 유명한 거는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할 때 ROE가 은행 이자보다 높으면 투자를 하고, 뭐 ROE가 은행 이자나 국채 수익률보다 떨어지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. 이래서 ROE가 유명한데, ROI부터 먼저 보면요. ROI는 리턴, 수익률이죠. 돌아오는 거니까. 우리가 리턴을 배웠던 거는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 할 때 배웠죠. 하이 리턴, 고수익, 이익이라는 거고, on investment라고 해요. investment, 투자 대비. 그래서 이거는 리턴이 위로 올라갑니다. 분자라고 그러죠. 리턴, 수익은 investment, 투자. 그럼 수익은 뭐예요? 수익은 총 세일즈, 총 매출에서 총 코스트, 비용을 뺀 거죠. 이거를 갖다가 투자된 금액, 투자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. 예를 들어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고, 그래서 고정비에는 뭐 월급이 있고 직원들 월급이 있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4대 보험도 있고, 변동비는 뭐 재료비도 있고 광고비도 있고,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니, 이걸 가지고 ROI가 좋다, ROI가 나쁘다.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년 동안 뭐 10억을 벌었는데 10억을 투자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예요? 이렇게 해서 100%가 될 거고, 똑같이 10억을 벌었는데 투자한 사람이 만약에 5억을 투자했다. 그러면 200%니까 똑같은 10억이라고 해도 얼마가 투자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ROI가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ROI를 평가하는 것이 투자를 분석할 때는 되게 중요하고, 뭐 작은 사업을 하든 큰 사업을 하든 이 ROI 분석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. 이거를 다른 형태로 하면 보통 이제 이게 세일즈, 매출이라고 보는 거죠. 매출이라고 보고 세일즈. 그러면 보통 비용이 있을 거예요. 비용. 보통 코스트라고 그러죠. 자, 그러면 이 코스트에는 가장 뭐 하든 안 하든 매출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고정비라는 게 있어요. 고정비.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늘어나는 이 변동비라는 게 있죠. 이게 변동비죠. 여기 변동비. 비용보다 매출이 늘어나는 게 여기죠. 여기를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러죠. 비용보다 매출이 많아지는, 어떻게 보면 이제 흑자라고 하는 거죠. 손익분기점. 그래서 뭐 BEP가 됐냐 안 됐냐 이런 얘기를 해. BEP라는 거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. 매출이 비용을 상회하는 거를 손익이라고 그러고, 여기를 손실이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손익분기점, BEP를 넘었냐 안 넘었냐 할 때 이런 ROI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. 두 번째는 이제 ROE, 리턴, 똑같이 수익이에요. 이익이죠. 리턴 온 에쿼티. 에쿼티는 자본이라는 거예요. 자본은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 하죠.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내 자기 자본, 내 돈을 자본. 그러니까 자본 대 수익을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야, 내 돈 지금 뭐 예를 들어 1억 원이 있는데 올해 얼마를 벌었어? 1,000만 원을 벌었어. 그럼 ROE가 10%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, 만약에 그래서 아까 워렌 버핏이 ROE가 은행 이자보다 작다 그러면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죠. 왜? 그러니까 ROE가 은행 이자보다 작으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다라고 이제 워렌 버핏은 얘기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게 ROA다. 그러면 A는 뭐예요? 리턴은 똑같고 on asset, 자산이죠. 자산. 그래서 보통 자산과 부채를 얘기를 할 때 이게 재무 상태표라고 하면 여기가 자산이 있고 asset,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거죠. 부채는 liability라고 그러고 자본이 equity. 그러면 이 자산에는 두 가지 자산이 있는데, 하나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이 있고 하나는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 자산이 있어요. 현금 흐름이라는 건 자산은 자산인데 돈이 나와. 이게 뭐예요? 부동산, 건물을 샀는데 거기서 월세가 나온다.
이거는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이야. 이걸 좋은 자산 이렇게. 좋은 자산. 또 뭐가 있어요? 예금이 있어. 이자가 나와. 좋은 자산이에요. 그런데 자산 중에서 현금 흐름이 안 나와. 뭐가 있어요? 자동차 탄다고 해서 거기서 뭐 돈이 나와요? 안 나오지. 이건 좋은 자산이 아니야. 그 다음에 가재도구, 집안에 냉장고, TV 이런 거 자산이잖아. 자산인데 돈이 안 나오지. 오히려 뭐 고장 나거나 이러면 돈이 더 들어가지. 그래서 이런 건 좋지 않은 자산이야. 그래도 있어야 되겠지. 그런데 자산 중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이 있고 현금 흐름 나오지 않는 자산이 있으면 어떤 걸 더 사야 돼요?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.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를 매년 얼마씩 나오는 거를 계산해서 뭐 계산하는 게 뭐 순현재 가치라고도 하고 순현재 가치 이거를 이제 NPV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다 이걸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걸 IRR이라고 해요. 이런 거는 나중에 부동산을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죠.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부동산에 예를 들어 매년 1,000만 원씩 나오다가 5년 동안 나오다가 5년 후에 1억을 받고 팔았다. 이런 경우가 있겠죠. 이 1,000만 원 하고 1억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가치로 1,000만 원에 1억을 갖고 판 게 현재 가치로는 따져보면 얼마야?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 1억 5천이야 현재 가치로. 그러면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? 투자를 해야 되겠지. 내가 투자한 건 1억인데 따져보니까 1억 5천의 가치다. 뭐 예를 들어 요구 수익률이 12%다 라고 했을 때 근데 계산해보니까 뭐 5천만 원이더라. 이러면 투자 안 하는 거죠. ROE, ROI, ROA를 통해서 내가 ROE가 좋아? 나빠? ROI가 얼마야?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투자를 얼마 했는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? 라고 할 때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